안녕하세요, 여러분. 효니의 오래된 책방의 효니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특별히 비문학을 준비했어요. 오늘 준비한 책은 송민영의 뇌과학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뇌과학 학자이고요. 오늘 읽어드릴 이야기는 우울증에 관한 파트입니다. 현대인의 마음의 감기라고 일컬어지는 우울증에 대해서 저자는 뇌과학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였는데요. 그 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우울에 빠진 뇌. 바야흐로 우울 시대다. 불확실한 미래와 기약 없는 경쟁은 사람을 지치고 우울하게 만들고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와 같은 책들이 인기를 끈다. 우울은 대충 살자라고 농담처럼 말하며 발버둥을 숨기는 젊은 세대를 유난스럽게 관통하는 감정이기도 하다. 뇌과학에서는 우울을 어떻게 이해할까? 우울증은 전체 인구의 15에서 20%가 평생에 한 번은 경험하는 흔한 질환이며 2020년까지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질병 3가지 가운데 하나에 포함된다. 우울증에 걸리면 삶의 질과 생산성이 떨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치료하려면 적어도 몇 달간 약을 복용해야 하므로 우울증은 제약산업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질병이다. 우울, 수렁에 빠진 뇌의 전략. 우울증을 치료하는 약을 개발하려면 먼저 동물의 뇌를 대상으로 우울증에 대한 이해를 진전시키고 후보 약물의 안전성과 약효를 시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동물에게 우울증, 과로 혹은 우울증과 충분히 유사한 증상, 을 유발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동물이 우울증에 걸리게 할 수 있을까? 강제 수용 실험이라는 실험이 널리 쓰이고 있다. 이 실험에서는 쥐의 발이 발바닥에 닿지 않는 깊이로 물을 채운 상자에 쥐를 15분간 넣어둔다. 쥐는 물을 싫어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동안 수영을 하며 허우적거리거나 벽을 타고 올라가려 하는 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안 뒤에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 24시간 뒤 물을 채운 상자에 쥐를 다시 넣었을 때 쥐가 5분 동안 얼마나 움직이지 않는지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시간이 얼마나 짧아졌는지를 측정해서 우울의 정도를 추정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노력하지 않음으로써 심리적인 자원을 절약하는 적응적인 대응 양식을 우울이라고 보는 셈이다. 하기야 해도 안 되는 상황에서 안 되는 방법을 계속 시도하는 것은 진취나 노력이 아닌 어리석음이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이전과 다른 행동 양식, 다른 사고 패턴을 보이기 시작한다. 자전적인 기억들이 뭉그러지거나 잘 떠오르지 않기도 하고 불쾌한 대상을 회피하는 경향이 심해지기도 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게 되기도 하고 작업 기억을 비롯한 인지 능력이 감퇴하기도 한다.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느끼면서 미래에 대한 감각 자체가 막연해지고 현실감이 무뎌지면서 시간이 물속에 잠긴 것처럼 흐른다고 느끼기도 한다. 이 증상들은 대체로 바람직하지 않고 즐겁지도 않지만 바꿀 수 없는 현실에서 오는 고통을 줄여준다. 또 새로운 행동 양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는 행동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 자전적인 기억에 영향을 받는데 자전적인 기억이 흐려지고 자신을 성찰하는 태도는 이전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어쩌면 우울이란 해도 안 되는 상황에서 자세를 낮춰 기다리고 자신을 깎아내면서 변화를 감내하는 상태일지도 모르겠다. 이해해서 전략으로 우울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방치해도 좋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우울을 감기에 비유하면 정신질환이라고 했을 때 연상되는 편견을 해소하기는 좋지만
그저 운이 나빠서 걸린 병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한편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 우울증에 걸린다고 보면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고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면 된다고 여기기 쉽다. 반면에 우울을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으로 보면 우울에 대한 이해에 맞춰 대응 방법도 개선할 수 있다. 먼저 현실 인식과 실제가 일치하는지 사실을 점검해 볼 수 있다. 한때 보통이라고 믿었던 것이 더 이상 보통이기 힘들어졌는데도 성취하려고 애쓰다 보면 무리하다가 좌절하기 쉽고 고생해봤자 보통 이후로 만족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점검하는 과정은 우울한 사람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필요하다. 다수의 틀린 믿음은 중세의 미신처럼 그 믿음을 따르지 않는 이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위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현실 인식은 지나치게 희망적인 쪽으로도 왜곡될 수 있지만 부정적인 쪽으로도 왜곡될 수 있다. 예컨대 실제로는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주변에 참고할 만한 모델이 없어서 불가능하다고 인식해 버리면 희망을 갖기 힘들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해낼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조사하고 그동안 해낸 일들을 살펴 내가 가진 역량을 확인하고 가용자원을 파악해야 한다. 이것은 긍정적인 태도가 좋다고 해서 엄연히 존재하는 문제를 없다고 치부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동안 인식하지 못했거나 평가절하했던 긍정적인 부분을 사실 그대로 인식하는 쪽에 가깝다.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가능성을 믿고 바라봐 주기 때문에 희망차게 지내기 쉽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노력을 통해 스스로 희망을 찾고 가꾸고 지켜야 한다. 해도 안 되는 경험 때문에 우울감이 생긴다면 현실을 타개하는 실질적인 능력을 기르는 것과 더불어 뭔가를 실제로 해내는 경험이 필요하다. 신경계부터가 상상 속의 행복을 구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태양 아래 바람을 느끼고 현실을 타개하며 살아가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계속 실패를 맛보고 있다면 본업에서 조금 벗어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에 투자하면서 실력을 기르고 성취감을 느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한편 문제를 시의적절하게 인지해서 관리하는 능력, 괄호, 직업 역량, 과학기술, 을 기르면 개인 또는 집단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의 가짓수도 늘어난다. 끝으로 개인이 속한 현실을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 물에 넣은 쥐를 사람이 꺼내주지 않으면 쥐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도전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다행스럽게도 사람의 현실은 사람이 만든다. 질병, 기아, 자연재해 피해가 줄어든 요즘 제도와 문화처럼 사람에게 중요한 현실을 만드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줄어들도록 사람이 만든 현실도 개선해 가야 한다. 용틀이 많은 생명. 원하는 것을 위해 희망차게 노력할 때의 생기발랄함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대충 살자라는 말이 위안이 된다는 이들에게 한심함보다는 슬픔을 느낄 것이다. 살아가는 시간이 생명인데 자기 생명에 가벼운 사람이 어디 있겠나. 우리가 서로에게 만들어주는 현실이 더 좋아지기를 바란다. 참고, 강제 수용 시험 연구의 타당성. 얼마 전 강제 수용 실험이 우울증 모델로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네이처 칼럼을 보았다. 쥐들이 헤엄치기를 중단하는 것은 애써봤자 소용이 없음을 알고 포기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헤엄치기를 중단하면 실험자가 꺼내줄 것임을 쥐들이 확인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이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성인의 해마에서는 신경세포가 새로 생길까 생기지 않을까에서도 살펴봤듯 이런 의문만으로 강제 수용 실험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강제 수용 실험을 활용한 연구들이 대단히 많은 상황이므로 한참이 더 지난 후에야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네, 여기까지 우울증에 관한 파트를 읽어보았습니다. 보았다시피 우울증에 관한 내용이
과학적인 접근으로는 사람들의 편견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접근이 제대로 된 해결책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이렇게 일요일마다 루틴을 만들어서 컨텐츠를 업로드를 할 예정이고요. 다음에는 문학 중에서 여러분께 읽어드릴 만한 그런 좋은 내용을 담고 올 테니 기다려 주시고요. 지금 구독자 분들에게 어필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컨텐츠가 좋으신 분들은 소문을 많이 내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구독,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은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많은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